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회계사를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니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공인회계사 준비를 시작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당연히 수학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막연히 숫자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왔는데 회계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전공을 살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에 꽂힌 이 회계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선배들을 보니 돈도 잘 벌고 당당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회계사에 대한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처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회계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2학년 끝나고 군대에 다녀와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의무경찰을 다녀왔는데 말년에 책 볼 시간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PMP로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제대해서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1학기에는 학교에 복학하고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학원은 따로 가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이제 수업은 안 듣고 뒷자리에 앉아서 따로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인터넷 강의로 미리 들은 과목들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수강 신청을 했고 이 수업 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삼으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지식은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경로로 경험하면은 똑같은 경로로 2번 학습하는 것보다는 기억하는 데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3학년 1학기를 보내고 방학 때는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이 CPA 강의만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몰입해서 준비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에 휴학에 관한 고민을 했어요.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14년 2월에 보는 회계사 1차에 올인할지 아니면 휴학을 하지 않고 2학기를 일단 다닌 다음에 14년 1차는 건너뛰고 14년에 열심히 1년 동안 해서 완성된 상태로 15년 1차를 노려볼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어요. 고시의 완성은 없어. 1년 뒤에 보면 네가 더 잘해질 것 같아? 라는 답변을 얻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학이 끝나갈 때 고시반 내부에서 보는 시험에서 2등을 했어요. 그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과감하게 휴학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1년간 독하게 준비한 결과 감사하게도 14년 1차 시험에 바로 합격을 했고 2차 시험은 4달 뒤에 보거든요. 1차를 2월 말, 2차를 6월 말에 보는데 고작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절대적인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학교도 그대로 휴학한 상태로 2차 시험을 준비했어요. 제 공부 스타일이 인강을 2번씩 들어야 완전히 이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빠르게 못 빼는데 그래서 1차 준비하는 1년 기간 동안에 주관식인 2차 시험 준비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2차 때 5과목을 전부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5과목 인강을 전부 준비해서 듣다가 5월 초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이대로는 이제 복습할 시간이 안 나온다라고 멘토 회계사 선배님이랑 고민 상담을 했고 그래서 세법은 버리고 나머지 4과목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법은 시험장에도 안 들어갔고 나머지 4과목만 응시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4과목이 전부 합격했습니다. 이제 세법 1과목 남은 사람의 회계사 최종 합격률은 99%이기 때문에 2014년에 3학년 2학기를 복학했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놀았어요. 그 해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5년도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학교도 계속 다니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6월에 본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됐어요. 군대 제대하고 합격증을 받기까지 2년 반이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자마자 회계법인 입사 지원 기간이어가지고 지원을 했고 3일 회계법인에 합격해가지고 그 해 12월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따고 회계법인까지 합격해가지고 학교 남은 기간은 정말 원 없이 놀면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CPA 공부 원칙,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지켰던 원칙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CPA의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이 시험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휘발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마구 들어오는데 기존의 지식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작은 컵들에다가 이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담아놓고 물컵들을 잘 모아놨다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에 쫙 붓는 거예요. 그 독에, 밑 빠진 독에 한 번에 부어서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 빠져나가는 순간 쫙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 과목을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리고 하루 전에 1회독씩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전 과목을 1회독을 하려면은 웬만해서는 이 많은 범위를 하루 안에 볼 수 없거든요. 하루 안에 전 과목을 보기 위해서는 수험 기간에 엄청난 회독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몇 회독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2회독 때부터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요약해서 적어가지고 고시반 제 자리 벽에다가 붙여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봤어요. 나중 되니까 이 고시반 제 자리 벽 부분이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멀리서 보면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이 괴짜 천재인 존 내쉬 교수처럼 그렇게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그 포스트잇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포스트잇을 나중에 공책에 쫙 붙여가지고 1회독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거든요. 이게 그 공책인데요. 보시면 이 포스트잇들에 쭉 내용이 써있죠. 이것들이 다 벽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나중에 1회독 할 때 봤었고, 그 다음 이제 계획 세우기가 중요해요. 과목이 많고 이제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이 6개월 정도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인강 들을지 정리했고 일주일 단위 계획표도 작성을 했어요. 주말마다 이전에 쓴 계획을 피드백해서 다음 주에 계획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1일 단위로 공책에 내일 할 일을 적고, 보시면은 뭐 몇 강 인강 듣기 한 거는 체크, 안 한 건 X,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계획을 지켰는지 피드백하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공부하러 이제 고시반에 딱 들어가면은 의자에 앉으면 그날 뭘 공부할지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계획표에 써져 있는 대로 이제 생각 없이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만의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사람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 공부 시간, 집중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하나 구입하셔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떤 시간에 잘 집중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5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씻고 하는 시간 빼면은 15시간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하루에 순 공부 시간으로 8시간도 매일 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1년 정도를 이렇게 쭉 하루에 8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8시간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시간, 뭐 출퇴근 시간, 뭐 씻는 시간 이런 걸 다 제외한 시간이니까 뭐 8시간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 버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게 워낙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까
저는 잠들기 전에 보상 심리로 핸드폰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하루에 핸드폰을 2~3시간 넘게 봐서 공부할 때 하루에 10분 아끼고 20분 아끼고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집에 오기 전에 이 핸드폰을 끈 상태로 학교 사물함에 넣어놓고 맨손으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도 전부 탈퇴하고 이제 외부랑 단절된 상태로 공부를 했어요. 각자 자신들이 버리는 시간들이 많을 건데 그게 뭔지 파악하고 관리해서 버리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잠은 하루에 최소 7, 8시간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외우는 이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비 상태에서 공부하면 효율이 안 나와요. 공부하는 이 8시간 동안은 머리가 정말 빨리빨리 돌게 해야 되거든요. 공부 효율을 높여서 이 8시간을 진하게 가져가야 돼요. 단순히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꼭 쉬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 처음 할 때는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진도를 더 나가려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풀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쳐가지고 이틀 3일을 더 쉬게 되고 슬럼프가 오고 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이 시험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간고사처럼 짧은 기간 준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중간에 공부에 질리면 절대 안 돼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중간중간 리프레시 하는 것도 필요하며 쉬는 날에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잠을 자면서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멘탈 관리하기인데요. 이 시험의 제일 힘든 점은 공부량보다는 멘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내가 한다고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준비생들 모두가 힘들어요. 이것도 못 버티면 회계법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합격하고가 더 힘들거든요. 저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회계사였다. 시간 문제 때문에 아직 아닐 뿐 시험만 보면 회계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멘탈 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를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점점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할 때는 풀지 말아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계학은 1.6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문제를 딱 스캔해보고 풀면 안 되는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과감히 넘어가야 돼요.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쓰면은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사태가 발생해요. 이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전국 1등을 목표로 하지 말고 1000명 안에만 든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추리고 추린 게 이 정도네요. 제가 2차생 때 고시반에서 1차생들 멘토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멘토링 했던 내용들도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시간 스터디도 진행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정신교육, 생활 통제도 하면서 계속 관리했는데 9명을 했는데 이 9명 중 6명이 회계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시험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Q&A 특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